제가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미쳤어. 살인자! 하지만 이건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목을 조였어요. 아니, 향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입술을 짓누르는 말들 때문이었죠.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30년 전 첫 만남 때와 똑같은 그 눈빛이었죠. 며느리, 절 좀 받으시지. 조문객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기계처럼 허리를 숙였어요. 일어섰어요. 또 숙였어요.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려 했어요. 30년간 삼켜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김치가 짜. 다시 담가. 애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승진을 못하지. 명절에 친정 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정신 차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니, 귓가가 아니라 뇌에 각인되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물이 절반쯤 쏟아졌어요. 여보, 진정해. 다들 보잖아. 진정요? 어떻게요? 그때였어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참 효부네요. 그 힘든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힘든 시어머니. 그 단어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시누이들, 시댁 친척들, 남편, 그리고 조문객들. 입이 열렸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정신 차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힐난의 시선들이 저를 관통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장례식장에서 30년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저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말했어요. 제가 죽였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밖으로 나가.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영정 속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상한 눈물이었어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후회도 아니었어요. 그건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친척들이 저를 욕하기 시작했고 시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대체 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영정 속 시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시작은 했구나. 저는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밤에 제 손에 쥐어준 그것이었죠.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표지에 적힌 글씨는 이미 봤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그 글씨를 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6개월 전 2024년 9월 20일.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니, 평범한 척하는 아침이었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제가 차린 아침상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국이 짜. 된장을 얼마나 퍼넣은 거야? 저는 국을 떠서 맛을 봤어요. 싱거웠어요. 언제나처럼.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그럴 시간 있어? 애들 학교 보내야지. 맨날 이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지각하지. 손주들은 벌써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지각할 시간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30년간 해온 것처럼요. 대답은 왜 안 해?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저는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제 품 안으로요.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안아본 게.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119, 지금 바로 119 불러요. 손주들이 울면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닥에 눕혔어요.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정신을 잃은 시어머니가 실려갔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저 혼자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네, 며느리입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의사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저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최장암입니다. 사기고요. 이미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30년간 미워했던 사람, 저를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이 죽는다고요? 가족분들 모두 오셔야 합니다. 앞으로 치료 계획을 잠깐만요. 본인은,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요. 깨어나시면 말씀드려야죠.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입원실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면서요. 그 강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요. 손이 차가웠어요. 주름이 깊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떠졌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이요. 알고 있었어. 내가 아프다는 거. 진작 알고 있었다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2달 전부터 배가 아팠어.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몸무게가 빠지고, 그럼 왜 병원에 안 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아니, 무섭다기보다 슬펐어요. 무서웠어. 알고 싶지 않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강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요. 의사가 뭐래? 얼마나 남았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말해. 내 몸이야. 알 권리 있어.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됐어.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준호한테. 안 돼요. 자식들은 알아야죠. 애들도 알아야 하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불쌍해지기 싫어. 애들이 날 가엾게 보는 거 싫어. 준호가 일 그만두고 병원에 매달리는 것도 싫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제발이라는 말을 한 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요. 6개월이면 충분해.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너만 알고 있어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그 손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순간 저는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시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떨리는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그날부터였어요. 저와 시어머니만의 은밀한 비밀이 시작된 게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이틀 병원에 있는 사이 집이 이 모양이야? 거실은 깨끗했어요. 제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닦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연기야. 다 연기라고. 엄마, 병원에서 뭐래? 무슨 병이었어?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빈혈이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빈혈로 쓰러져요. 정밀 검사는 했어. 아무 이상 없대. 며느리가 다 들었잖아. 그렇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마르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며느리, 밤에는 시어머니의 간병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어머니는 시장 간다고 나가셨어요. 실제로는 병원이었죠. 저도 마트 간다고 뒤따라갔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고, 항암은 안 해요. 하지만 치료를 안 하시면 통증만 없으면 돼요. 진통제 처방해 주세요. 저는 상담실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병원을 나온 시어머니는 다시 차갑게 돌아왔어요. 뭘 봐. 넌 약국 가서 소화제나 사와. 준호한테 줄 거. 네, 어머님. 저는 약국에서 시어머니의 진통제를 받았어요. 처방전에는 말기 암 환자용 마약성 진통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약국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전쟁이었어요. 국이 또 짜네. 너 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언니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별일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화를 내세요? 내가 왜 화를 못 내? 며느리가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화를 안 내지. 남편이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여보,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왜 엄마가 저래?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어간다는 것을,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참을게. 항상 참기만 하네. 당신도 좀 말을 해야지. 당신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저는 속으로만 외쳤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방에서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갔어요.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리고 무언가 토하는 소리. 문틈으로 봤어요. 시어머니가 변기에 엎드려 계셨어요. 비었어요. 변기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오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비켜. 더러워.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손도 떨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작은요. 말씀하지 마세요.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물을 드렸어요.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눈물이 글썽였어요. 둘 다요. 편히 주무세요, 어머님.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이 비밀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한 거였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저도 도망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진실과 마주하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두 잠든 시간,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니? 깨어 있으면 내 방으로 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저를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조용히 복도를 걸어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계셨어요. 탁자 위에는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찻잔을 밀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차를 따라주신 게. 마셔. 대추차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달콤한 향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 30년. 너한테 미안해. 찻잔을 놓을 뻔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시어머니의 옆 얼굴을 비췄어요. 나도 너처럼이었어. 30년 전에 25에 시집 왔지. 준호 아버지 만나서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집 첫날 밤 시어머니, 그러니까 준호 할머니가 날 방으로 불렀어. 딱 지금 너처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러더라. 우리 집안 며느리 규칙을 알려주마. 그러면서 공책을 내밀었어. 거기에 적혀 있었지. 새벽 5시 기상. 시부모님, 아침상 6시 정각. 빨래는 손빨래만. 국은 항상 싱겁게. 시댁 명절은 절대, 친정 명절은 선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처음엔 잘하려고 했어. 정말 최선을 다했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찻잔을 꽉 쥐었어요. 뭘 해도 안 됐어. 할머니는 매일 뭔가 트집을 잡았어. 김치가 짜다. 청소가 덜 됐다. 애를 버릇없이 키운다. 제가 듣던 말들이었어요. 똑같은 말들이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왜 저한테도?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라고. 내가 당했으니까 다음 며느리도 당하는 게 맞다고.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보이더라. 내가 똑같은 가해자가 됐다는 게. 너한테 했던 말들 다 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야. 똑같은 말을 나도 너한테 한 거지.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찬물이 조금 쏟아졌어요. 준호는 모를 거야. 민지, 은지도 몰라. 자기들 엄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나는 못된 시어머니였어. 착한 며느리를 괴롭힌 나쁜 사람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 눈에서요. 그래서 부탁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애들한테 알리지 마. 내 병 말이야. 하지만 가족들은 알아야. 알면 불쌍해 할 거야. 나를 측은하게 볼 거야.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도 참았구나 하면서. 그게 나쁜 건가요? 난 싫어. 마지막까지 센 사람으로 남고 싶어. 불쌍한 환자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너를 더 아껴줄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참았구나 하면서. 저는 그런 거 내가 나쁜 사람으로 남아야 넌 좋은 사람이 돼. 내가 널 괴롭힌 게 나중에 내 무기가 될 거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 6개월만 나 좀 도와줘. 마지막까지 강한 시어머니 노릇하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할머니의 구박, 그리고 평생 짊어진 상처들.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다는 것을요. 그 밤의 대화 이후 모든 게 더 잔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생선이 설익었잖아. 완벽하게 구워진 생선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탁을 탁 쳤어요. 생선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30년을 가르쳤는데도 똑같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줍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스쳤어요. 그때 작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연기라는 걸 알아도 가슴이 아팠어요. 추석 명절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누이들, 그들의 남편, 아이들까지.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도 부엌에 나오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면서요.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닥쳐. 내가 혼자 뭘 제대로 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채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저는 황급히 부축했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4개월 사이에 10kg이 빠졌거든요. 진통제, 가방에. 저는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진통제를 꺼냈어요. 물을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가 약을 삼키고 눈을 감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다시 시작하자.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안 돼. 애들 오면 내가 다 했다고 해야지. 넌 거들기만 한 거야. 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내 마지막 명절이야. 제대로 하고 싶어. 가슴이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왔어요. 엄마, 전 다 하셨어요. 우와,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웃음 뒤의 고통을요. 이건 다 내가 했고, 며느리는 설거지나 좀 했지. 실제로는 제가 90%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간만 보셨죠. 언니, 고마워요. 설거지라도 해줘서.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제게 말했어요.
참아줘. 제발. 식사 중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배를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저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앉아 있어. 지금 애들 앞에서 난리 치면 안 돼.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음식을 짜게 해서 속이 좀 그래. 또 저였어요. 또 제 탓이었어요. 언니, 엄마 소화 안 좋으신 거 알잖아요. 좀 싱겁게 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비틀거렸어요. 저는 황급히 받쳐드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병원에 가요. 진짜 위험해요. 아직 안 돼. 아직 뭐가 남았어요? 뭘 더 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거실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가족들을요. 저렇게 웃는 얼굴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슬픈 얼굴 말고.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물을 틀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말해볼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서 예민하신 거야. 변명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요. 문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어요. 당신, 너무 착해.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 없어. 알아요. 알지만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로요.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요.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거실에서요. 저와 남편이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어요.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남편이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한 달, 아니, 2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부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요. 이 비밀이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먼저 보낼 순 없었어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119를 불렀어요. 가족들을 깨웠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길어야 사흘.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시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빈혈이라고 했잖아요.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진단.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누이들도 저를 봤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한테 왜 안 알려줬어요? 6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왜? 왜 말 안 했어?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해요. 싫어. 여기서 죽기 싫어. 집에서, 내 방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의사를 존중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으로 왔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 다들 나가. 며느리만 남아. 정적이 흘렀어요. 왜 언니만요? 우린 엄마 친딸인데.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힘이었죠. 가족들이 하나씩 방을 나갔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원망의 눈빛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둘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서랍, 열어봐.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내가 6개월 동안 쓴 거야.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집었어요.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죽고 나서. 읽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첩에 적힌 대로 말해줘. 무슨 말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라고 말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왜 제가 그런 말을. 그래야 너 자유로워. 30년간 날 참았다는 걸 다들 알게 돼.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널 사랑하는 방법이야. 서툴지만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좋은 며느리한테 못된 시어머니였어. 아니에요. 어머님, 수첩 읽으면 알 거야. 내 진짜 마음.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웠어. 우리 며느리.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 제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가족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떠났어요. 제 손에는 낡은 수첩만 남았어요. 아직 읽지 못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담긴 수첩이요. 제가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 말을 한 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 미친 계집이 당장 경찰 불러. 30년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시누이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 죽인 거예요? 병을 숨긴 것도 모자라. 6개월 동안 치료도 안 받게 한 거잖아요. 살인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어요. 이거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뭔데 그게?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9월 21일. 오늘 병원에서 돌아왔다. 며느리가 나를 업고 집까지 왔다. 30년 만에 처음 며느리 등에 업혔다. 따뜻했다. 정적이 흘렀어요. 9월 25일. 며느리가 새벽 3시에 내 토하는 걸 치워줬다. 더럽다고 한마디도 안 했다. 고마웠지만 말하지 못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림을 멈췄어요. 10월 3일. 추석. 며느리가 혼자 음식을 다 준비했다. 나는 간만 봤다.
하지만 애들 앞에서 다 내가 한 것처럼 말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했다. 신우이 민지가 입을 막았어요. 저는 계속 읽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10월 15일. 며느리가 매일 밤 내 방 앞에서 운다. 소리 죽여서 우는데 다 들린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너무 못됐다. 10월 28일. 며느리에게 짜증을 냈다. 밥이 짜다고. 사실 입맛이 없어서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건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지어왔다. 30년 전 나처럼.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1월 5일. 준호가 며느리한테 화를 냈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 못하고 며느리를 의심했다. 며느리는 그냥 참았다. 나 때문에. 11월 19일. 체중이 45kg가 됐다. 며느리가 울면서 밥을 먹여줬다.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라고. 나는 또 짜증을 냈다. 연기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상처받았을 것이다. 신우이 은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쓴 글이었어요. 마지막 날. 며느리에게 불가능한 부탁을 했다.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나를 죽였다고 말하라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래야 며느리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내 이기심이었다. 며느리에게 또 짐을 지운 것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며느리. 30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았다.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나는 할머니한테 당했다고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다. 이 아이는 절대 다음 며느리한테 이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눈물로 글씨가 번졌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살렸다. 6개월을 더 살게 해줬다.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줬다. 내가 널 딸이라고 부르지 못한 게 후회된다. 하지만 넌 내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줬다.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수첩을 덮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기어왔어요. 무릎으로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남편이 제 치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시누이들도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언니, 우리가 너무했어요. 엄마를 혼자 보낸 거였네요.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절을 했어요. 저에게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시네요. 저는 그제야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님, 30년의 세월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49제를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잔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봄이었으니까요. 묘비에는 간단한 글씨만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할머니 여기 잠들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았어요. 가져온 꽃을 놓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손에 든 수첩을 펼쳤어요. 벌써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으면서 매일 울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봐주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목이 메었어요. 준호 오빠. 아니, 남편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요. 민지 동서, 은지 동서도 명절마다 와서 저 도와줘요. 웃음이 났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집안이 화목해졌네요. 아이러니죠?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근데요, 어머님.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도 무서웠던 거죠? 30년 전 며느리로 시집 오셨을 때 저처럼 무서웠을 거예요. 할머니한테 매일 혼나고 뭘 해도 잘못됐다고 들으시고 그렇게 15년을 버티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아셨던 거죠.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랑 달랐어요. 어머님은 마지막에 깨달으셨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어머님.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웠어요. 저는요, 절대 제 며느리한테 이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처럼도 할머니처럼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첫날부터 말할 거예요. 딸처럼 대할게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못된 걸 반복하지 말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어요. 어머님,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저도 어머님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말했어요. 30년 만에요. 힘들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을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그냥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라는 걸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편히 쉬세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센 척 안 하셔도 돼요. 아프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천국에서는 할머니한테 혼나지 마세요. 어머님은 충분히 잘 사셨어요. 일어났어요. 무릎에 흙을 털었어요. 돌아서려는데 묘비에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웃는 것처럼요. 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요. 산을 내려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오늘 저녁은 내가 해놨어. 빨리 와. 가고 있어. 그리고 사랑해. 고생 많았어, 여보.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잘했어, 우리 며느리. 이제 내 행복 찾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행복할게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가벼웠어요. 자유로웠어요.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그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사랑은 때로 서툴고 때로 아프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운다.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